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클래스팅 수업을 만들어갈 고은실입니다. 중학생이 되어서 낯선 학교에 입학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학기가 되었네요. 학기가 지나도 변함없이 이렇게 수업 동영상 들으면서 열심히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은 참 자랑스럽습니다. 2학기에도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수업 만들어 봅시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단어는 1. 정보의 세계 중에서 두 번째 소단원인 설명하는 글 쓰기입니다. 우리 1학기 때 쓰기란 무엇인가 라는 단원을 통해서 우리 고장에 관한 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대상에 대한 글 이렇게 써봤는데 기억나나요? 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던 쓰기였는데 막상 쓰기의 절차를 배우고 실제로 글을 써보니까 여러분들 글이 어렵지 않게 한 편의 글을 완성할 수 있었죠? 그때 여러분들이 활동도 열심히 하고 발표도 열심히 했던 기억이 선생님도 새록새록 납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쓰기 중에서 특히 설명하는 글을 써보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우선 설명하는 글이 다른 글과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는 글의 특성을 알아야겠고, 또 설명하는 글을 쓰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럼 이번 시간에는 설명하는 글쓰기에 앞서서 설명하는 글의 특성과 설명하는 글을 쓰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깐 살펴보고 갈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하는 글이란 어떤 글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설명하는 글이란 어떤 사실이나 사물, 현상 또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원리, 법칙 등에 대해서 알기 쉽게 풀어 쓴 글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설명하는 글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나요? 네, 처음, 중간, 끝 또는 머리말, 본문, 맺은말의 3단 구성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처음 부분에서는 설명 대상, 설명 방법, 설명의 이유나 동기 등을 밝힙니다. 이때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인용의 방법 등을 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우리 교과서 본문에서는 마크 트웨인의 말을 인용했었죠? 어떤 말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유일하게 지워지지 않는 서명은 사람의 지문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중간 부분에서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때 정의, 분석, 묘사, 분류, 예시와 같은 다양한 설명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설명 방법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문장 만들기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직접 문장을 만들면서 알아봤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끝부분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고 마무리하는데 때로는 당부의 말을 넣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었죠? 이번 시간에는 설명하는 글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설명하는 글의 첫 번째 특성은 무엇인가요? 네, 객관성입니다. 여러분, 객관성이 무슨 뜻인가요? 객관성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객관성의 반대말을 알아보면 좋습니다. 객관성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네, 주관성입니다. 객관성의 객자는 손님 객자이고 주관성의 주자는 네, 주인 주자입니다. 이때 관자는 볼 관자, 즉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의미합니다. 주인과 손님이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은 차이가 있겠죠. 손님이 물건을 볼 때에는 있는 그대로의 품질을 비교하고 따지고자 해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자 하는 반면에 물건을 파는 주인은 어떨까요? 네, 물건을 팔고자 하는 개인적인 마음이 작용을 해서 자신이 파는 물건이 다른 사람이 파는 물건보다 좋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처럼 객관성이란 그 대상을 인식하는 사람의 영향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성질, 누가 인식하더라도 전혀 변하지 않는 성질을 말합니다. 반면 주관성이란
대상을 인식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판단이 작용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이제 객관성과 주관성의 개념을 잘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설명하는 글의 목적은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죠. 이때 정보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어야 하겠죠. 따라서 설명하는 글은 글쓴이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감정, 느낌보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는 객관성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 그럼 글쓴이의 판단이 들어가서 주관성을 띠게 되는 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클래스팅 수업을 들은 학생들 중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퀴즈를 마친 학생에게는 선생님이 작은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는 글의 특성, 객관성,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시된 설명하는 글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네, 정확성입니다. 정확성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설명하는 글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니까 정확한 정보가 뒷받침되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즉, 설명하는 대상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정확하고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이러한 설명문의 특성이 바로 정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뢰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신뢰성이란 믿을 수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설명문을 쓸 때는 믿을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글을 쓰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매체를 출처라고 하는데 정확성과 신뢰성이 뒷받침되는 설명문을 쓰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믿을 만한 출처에서 정보를 수집해야겠죠. 자, 다음으로 설명문의 또 다른 특성은 간결성입니다. 간결성이란 글이나 말이 간단하고 깔끔한 성질을 말합니다. 설명문은 독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고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체계적이라는 것은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글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짜임새 있게 설명문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설명문의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누어서 개요를 짜고 앞뒤 순서에 맞게 내용을 조직하면 체계적인 설명문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설명문의 특성인 객관성, 정확성, 간결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앞에서 객관성 있게 정확한 내용으로 설명문을 쓰려면 믿을 수 있는 출처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다음에는 정보 수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하는 글을 쓸 때 활용할 수 있는 매체에는 인쇄 매체, 방송 매체, 그리고 인터넷 매체가 있습니다. 그럼 각 매체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 인쇄 매체는 백과사전, 도서, 잡지 등 우리 흔히 서적을 이야기합니다. 대상에 대해서 깊이 있는 정보가 필요할 때 유용하고 복잡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기에 적합한 그러한 매체입니다. 다음으로 방송 매체는 여러분들 흔히 접하는 텔레비전, 라디오 등을 의미합니다. 영상, 음악, 자막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방송 시간, 내용 등 사전 정보가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매체입니다. 인터넷 매체는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여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믿을 수 있는 정보인지, 출처가 명확한 정보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정보 수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설명하는 글을 쓸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배웠듯이 설명하는 글은 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객관성, 정확성, 신뢰성을 생명으로 합니다. 따라서 믿을 수 있는 출처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 위주로 써야 합니다. 또한 정확한 낱말로
명확하게 설명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추상적이란 말의 뜻 배웠죠? 네,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낱말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우리가 배웠던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표현하되 설명 대상의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서 표현하면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대상의 공통점에 초점을 두어 설명할 때는 네, 비교의 설명 방법을, 차이점에 초점을 두어 설명할 때는 대조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면 효과적이겠죠. 또한 모든 글쓰기가 그렇듯이 설명하는 글도 읽는 이를 고려하여 글의 수준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글을 읽는 이가 대상에 대해서 초보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할 경우에는 설명 대상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읽는 이가 설명 대상에 대해서 일정한 수준의 배경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세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문을 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글을 쓸 때 유의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글쓰기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학기 때 쓰기의 절차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억나나요? 네,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듯이 쓰기는 주제, 목적, 독자를 고려하여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설명하는 글쓰기도 이러한 쓰기의 절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설명할 대상 정하기입니다. 설명하는 글쓰기는 쓰기의 목적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설명할 대상 정하기가 계획하기 단계 대신에 설정되었습니다. 이때 설명할 대상은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대상으로 정하고 글을 쓰는 구체적인 목적과 예상 독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정보 수집하기 단계입니다. 앞에서 설명하는 글쓰기는 정확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내용 생성하기 단계가 정보 수집하기로 살짝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앞에서 배웠듯이 정보 수집하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때 그 정보는 어떤 특성을 지녀야 할까요? 네,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출처를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하겠죠? 다음은 내용 조직하기 단계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설명하는 글은 처음, 중간, 끝의 구조로 내용을 조직합니다. 이때 설명할 대상을 고려하여 활용할 수 있는 설명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글을 쓰는 단계입니다. 이때 앞서 조직한 개요의 내용을 참고하여 글을 써야 하겠죠? 또한 간결하고 정확하며 통일성 있게 글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통일성이 무엇인지 1학기 때 배웠는데 생각나나요? 네, 통일성이란 글의 모든 내용을 모두 무엇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특성이었죠? 무엇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주제죠. 이러한 통일성을 지켜야 완성도 있는 글이 됩니다. 설명하는 글쓰기의 마지막 단계는 평가한 뒤 고쳐쓰기의 단계입니다. 한 편의 글을 완성했다고 해서 글쓰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스스로 혹은 주변의 친구들이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글을 평가해보고 고쳐 쓰는 과정을 거쳐야 완성도 있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설명하는 글의 특성과 설명하는 글쓰기의 절차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제 수업 시간을 통해서 설명하는 글을 읽고 분석하는 활동을 통해서 글쓴이가 어떤 과정을 통해 글을 완성했는지 살펴본 후에 여러분들이 직접 설명하는 글을 써보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